마켓무버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제 HBM만으로는 안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넥스트 HBM을 주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소캠이라는 특수 디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캠이란 엔비디아가 새롭게 만드는 디램 모듈의 표준인데요. 개인용 AI 슈퍼컴 대중화에 필요한 특수 메모리입니다. 이 엔비디아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쓸 수 있는 AI 대중화를 꿈꾸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있었던 CES에서 젠슨왕 CEO가 공개했던 AI PC 디지트의 후속에 소캠 4개가량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젠슨왕 CEO는 이 자리에서 미래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두가 개인용 AI 슈퍼컴퓨터가 필요해질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새로운 표준 독자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사안인데요. 엔비디아가 이러한 소캠의 상용화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반도체 메모리 업계에 지각 변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캠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상용화와 함께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우리나라의 회사들과도 협력을 의논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또 관련주들에도 온기가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판 관련주 안에서 또 이렇게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 급등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의 경우에는 PCB 제조 및 판매를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입니다. 특히 국내외 종속 기업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테라닉스의 경우에는 특수 PCB를 생산하고 있어서 이번 소캠 이슈와 가장 연관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에서는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생산하고 있고 시그네틱스는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리아 서킷의 경우에는 이번에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 크게 받아가고 있고요.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 16,800원으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비중 확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텍의 경우에도 PCB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차별화된 양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역시나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 23,000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여전히 부진했지만 올해 실적 흐름 상저하고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TLB의 경우에도 PCB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인쇄 회로 기판 부분의 매출이 100%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등이 있어서 함께 관련주로 주목받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새롭게 개화하게 될 뉴 HBM 시대, 넥스트 HBM 시대에서 승자는 누가 될지 함께 주시해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신민영 앵커와 함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 알아봤고요. 이제는 시장에서 주목해보는 오늘 움직임을 나와줬던 그런 종목군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들고 오셨네요.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력한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오늘은 살짝 좀 쉬어가는 느낌이고 기관은 3일 연속 정도 순매수 상태인데 주성 엔지니어링 하면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증착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들이 이제 뭐 몇 단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이 되다 보니까 그 증착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작년 실적이 이제 23년도 대비해서 이제 기저효과로 굉장히 좋게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의 원래 실적으로 지금 돌아갔다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최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쪽에 어떤 그 파운드리 그다음에 디램 업체들이 장비를 사재기를 하면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협을 하고 있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 쪽에 관련된 장비를 작년에 상당히 많이 납품했죠. 작년에 주성 엔지니어링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창신 메모리 쪽으로 나왔어요. 이 부분은 좀 약간 올해 작년보다는 좀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창신 메모리 쪽으로의 매출 비중이 높았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하이닉스, HBM 좀 공정 전환이 있거든요. 1A에서 1B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하나의 좀 좋은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유리 기판 빼면은 뭐 거의 껴주질 않는 상황인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살짝 좀 약간 밸류 체인에 발은 담궈 놓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큰 연관은 없어 보이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북미양 쪽에 TSV, TGV 장비 관련돼서 이제 어떤 파일럿 장비를 납품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인텔향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좀 정리를 하면 차트도 굉장히 좀 좋고 작년이랑 올해 상반기에 4만 원만 넘으면은 계속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3만 5천 원대 정도 가고 있는데 일단 기관 수급이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수급은 오늘 살짝 쉬지만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수급의 추세를 봤을 때 연속으로 순매수 기조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장비 기업들 중에 관심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 기업 첫 번째로 들고 오셨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중국 창신 메모리와 연관 관계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SK 하이닉스의 증설계획과 맞춰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리고 유리기판을 뚫는 기술이죠. TGV 관련해서도 좀 기술력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번에는요. 최영지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 들어볼 텐데요. LG이노텍입니다. 오늘 0.37%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어떠한 투자 포인트 보고 오셨을까요? 네,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제가 LG이노텍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주 미국 현지 시간 19일에 네. 이제 아이폰 신제품 공개 소식이 있습니다. 애플의 팀쿡 CEO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SE4가 유일하게 공개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 등 핵심 부품을 납품을 하는 기업이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가지고 오게 됐고요. SE4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뭐 중저가 브랜드로도 나온 것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홈 버튼을 제거를 하고 풀 스크린으로 나온 디자인을 통해서 조금 더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LG이노텍이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되면서 핸드폰 시장이 많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량 감소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쪽에서는 최근에 스마트폰 구입 보조금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아이폰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이폰 SE4가 출시가 될 경우에는 중저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LG이노텍 또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플래칩 BGA라던가 아니면 휴머노이드 개발을 통해서 사업 구조를 개선을 하면서 이 부분도 또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작년에 이제 30만 원 구간대를 뚫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역배열 차트 구간대로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선, 이동평균선 5일선이 60일선 구간대를 뚫어주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거래량 부분에서는 조금은 아쉽지만 매물대가 길게 쌓여 있어서 이 구간대를 딛고서 위로 상승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1년 매물대 구간인 21만 원 선까지 매물이 열려 있어서 주가가 좀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 전략도 참고를 하시면서 LG이노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이노텍 아이폰 SE4 제품 공개와 함께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그 LG이노텍 카메라 모듈이 들어갔고 사실 삼성전기 MLC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SE4에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박근호 이사님의 종목입니다. 지금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화학 업종들이 네. 굉장히 힘들다가 최근에 좀 약간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롯데 정밀화학을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도 우리나라 여타 화학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한 최소 3년 이상 좀 빠지고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있는 흐름인데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어떤 이슈가 됐었던 기사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 1위 의약품 미 칼리콘과 글로벌 유통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의약용 셀룰로스 유통을 10년간 1조 원짜리 계약을 했는데 의약용 셀룰로스가 뭐냐면 우리 그약 먹을 때 캡슐 같은 데 보면 캡슐 겉면이 이제 바짝바짝 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의약용 셀룰로스인데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신규로 진입하기 굉장히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롯데정밀화학이 캐파로는 전 세계 2위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증설을 해서 캐파로 1위로 올라서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좀 밝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이는 우리가 보통 바이오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그린 소재다, 레드 소재다, 레드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레드는 이제 인간과 관련된 거를 이제 레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린은 이제 딱 그린에서 느껴지듯이 농업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화이트는 이제 우리가 보통 환경과 관련된 걸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린 소재 쪽에서도 롯데정밀화학이 나름대로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에틸렌 클로로 히드린이라는 어떤 소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롯데정밀화학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지금 바이오 디젤에 많이 들어가는 그 물질이거든요. 근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디젤에다가 이걸 몇 퍼센트 섞어라 이게 이제 법제화가 돼 있는데 그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바이오 디젤에 이 물질을 이제 작년에 10%였다라고 하면 올해 20%까지 섞어야 되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25년도 올해서부터 40%까지 혼합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중국과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것을 만드는 데서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것으로 만드느냐가 차이가 있는데 중국은 글리세린으로 만들고 우리나라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프로필렌으로 만드는데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이 글리세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시장에서 쇼티지가 나면서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의 이 물질이 소재가 좀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학업종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진 않았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떨어진 종목군들이 보통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커져서 시장에서 좀 약간 가벼운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롯데정밀화학도 이제 막 바닥권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 두 번째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고요. 우선 가격적인 경쟁력 부분에서 중국 제품과 비교해서도 가성비 부분에서 이제는 조금 경쟁력이 생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뭐 이와 함께 의약용 시장이라던가 뭐 다양한 시장군에서도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영지 전문가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포바이포 오늘도 두 자릿대 강세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투자 포인트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포바이포는 최근에 아무래도 강한 또 테마가 엮인 종목이죠. 네. 이제 메타가 한국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엮였습니다. 포바이포의 경우에는 퓨리오사 AI와 함께 이제 NPU 반도체와 협력을 해서 픽셀 솔루션을 최적화했고요. 화질 개선의 용량까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실현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포바이포는 퓨리오사 AI NPU가 탑재된 서버 패키지를 제공을 해서 소비 전력도 절반으로 줄이고 처리 속도도 2배 이상 빨라지는 기술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직접된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서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근데 포바이포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지속적으로 적자였던 부분은 조금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소송건이 하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대공원 플레이월드 공사 대금이 한 15억 정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좀 해결이 된다면은 앞으로 이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서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제가 포바이포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픽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AI 솔루션, 그러니까 화질 개선을 하는 AI 솔루션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고 해서 2005년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봤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최근에 이제 OTT에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옛날 드라마다 보니까 화질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바이포를 통해서 화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 화질 개선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한 편당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데 포바이포 픽셀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경우에는 한 편당 4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정말 단축이 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90% 정도 비용이 절감이 돼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도상국 시장을 공략을 해서 이런 화질 개선 사업도 확장을 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4x4까지 해서 저희 4가지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최영지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